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이어가 이 토트넘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다이어의 죽여주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식을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역시 다이어의 위치는 스탠드가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다이어가 직접적으로 이 토트넘에 남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 대해서 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한데, 그런데 다이어를 보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 이 애슬레틱이 내놓은 기사입니다. 에릭 다이어와 이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서 remains in balance,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균형이 맞춰진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다이어의 계약은 내년에 이제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일단 이번 달에 그래도 뭐라도 좀 벌기 위해서 좀 다이어를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그래도 다음 6월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연히 이번 시즌에 다이어를 쓸 생각이 없습니다. 토트넘의 뒷공간이 완전히 비게 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다이어를 쓴다? 답 없죠. 답 없습니다. 만 29세의 다이어, 일단 뭐 임대를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완전 이적을 지금 토트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풀럼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퍼스 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다이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전했는데, 다이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Yeah, I'm planning on being here. 난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I can control what I can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것, 건강한 것, 열심히 훈련하는 것, 그리고 좋은 경기력 보여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빨라지는 것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굉장히 스피드가 필요한데, 근데 뭐 이런 얘기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좋은 시즌을 보내겠다. 그리고 다이어가 자신의 폼에 대해서도 최근에 내가 제일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부상을 좀 당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난 시즌 본인은 가장 좋은 활약을 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월드컵에 가는 것도 굉장했고, 잉글랜드 스쿼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았다. 그런데 올해만 좀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다이어가 판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이어가 문제가 있었던 게 단지 이번 시즌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네, 자기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건 피지컬이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수술도 받았다 보니까 어쨌건 나에겐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변명할 생각은 없다. 열심히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다이어, 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이어의 어떤 그런 스탯을 좀 찾아보면은 270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151승 64패, 승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태클 석세스 레이트 71%, 뭔가 이렇게 그냥 수비수로서 여러 가지 스탯들을 쌓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이거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일단 태클이 형편없습니다. 경기당 평균 1개를 성공시킨 태클 하나, 태클 그리고 가로채기 하나, 90분 동안 하나, 90분 동안 하나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심한가? 프로의 세계니까 그래도 쉽지 않겠지만, 하위 14%, 끝내주죠. 블락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클리어도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고, 그나마 좀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에리얼, 그러니까 공중볼을 어떻게 얻어내느냐에 대한 이 수치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절망적인 부분은 이 태클, 그리고 공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 어쨌건 좀 문제가 있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전성기가 있었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네, 다이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몸값이 제일 높았을 때가 2018년도에서 2019년 초까지인데, 이때 제일 높았다가 지금 거의 반값으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가격이야 이제 나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이어가 본인의 어떤 그 기량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난 충분히 지금 제일 좋은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일단 가장 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기력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뭐 토트넘이랑 안 맞는 거지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풀럼에서는 지금 다이어를 원한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죠. 뭐 하위권 팀들 중에 이렇게 뒷공간에 크게 비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 중에선 다이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뭐 모르겠어요. 제가 다이어를 그렇게 디펜드 해주고 싶진 않지만 여하튼 뭐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글쎄 뭐 이런 반응입니다. 아직 전성기가 나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이어에게 토트넘 팬들은 난 다이어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진짜 한 명만 부상을 당하면은 우리는 우리는 그를 주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센터백이 필요하다. 다이어를 주전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아 평가가 안 좋죠. 진짜 자존감 높다. 너의 자존감 진짜 높은 것 같은데 안제 시스템에는 정말 incredibly poor fit, 굉장히 안 맞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스템적으로 안 맞는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인 것 같아요. 이직을 하려면은 그래도 본인을 소개할 때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접 헌팅을 하는 거다. 나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야 다른 팀이 사가지. 이게 그러니까 다이어가 그냥 그래도 임대를 가거나 이렇게 딴 데 갈 때 좀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 아직도 전성기 남아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잡 헌팅 하는 거다. 그래도 나는 볼 클리어링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장점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떤 팀들은 뭐 다이어의 하이라이트를 안 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토트넘 팬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팬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다이어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좋은 선수니까 그래도 또 하나의 찬스를 얻었으면 좋겠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에릭 다이어가 아직도 토트넘에 남아있죠. 네, 아닌가? 이거 카미샤르와 이거 일본 분인 것 같은데 약간 지능 안 팀가? 에릭 다이어가 돌아와서 토트넘이 망가지길 바라는 뭐 그런 느낌 아니겠죠? 네, 아닐 거라 믿습니다. 에릭 다이어를 그냥 좋아하는 어떤 한 팬일 거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비수를 구하려고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아다라비오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나코로 가고 싶어 한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다라비오요를 토트넘으로 보내고 그리고 다이어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안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건 토트넘은 뭐 몇몇 중앙 수비수들을 데려오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뭐랄까 지금 29살이죠. 29살의 나이에 에릭 다이어 아직 자신은 전성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에릭 다이어의 모습은 뭔가 아쉽습니다. 뭔가 자기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에릭 다이어보다 2살 위죠. 사실은 축구 선수의 전성기가 이제 뭐 딱 이때라고 할 수 있을 뭐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라는 표현은 손흥민 선수한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가장 고점일 때 어떻게 보면은 무리뉴 뭐 등등과 함께 하고 그리고 뭐 포체티노와 함께 하던 그 챔스 결승을 갔던 그때 어쨌건 몸값이 슬슬 올라가다가 그 뒤로 콘테를 만나서 이게 콘테가 깎아놓은 거거든요. 손흥민이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에서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전술하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는 처음으로 공격적인 감독과 함께 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맞는 그런 전술을 이제 사용하는 느낌이고, 물론 뭐 무리뉴 때도 맞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좀 잘할 수 있는 공격적인 데에 중점을 둔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 뛰어보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의 그 말을 손흥민에게 빼앗아오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줄 모습들을 응원하면서 다이어의 빠른 이적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이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애슬레틱이나 아니면 주요 외신에서 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 대해서 그리고 다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이어 이번 시즌 토트넘의 미래가 있을까요?
댓글 의견으로 달아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